일개 부지사가 경기도 쌀 10만 톤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뒤로 자빠질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장 수사관을 이재명의 자택으로 급파해 긴급 체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데 불법 대북 송금 키맨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8년 말 북한이 경기도가 스마트팜을 도입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자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추가 약속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서 달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지사 이재명이의 승인과 허락 없이 일개 부지사가 경기도 쌀 10만 톤을 북한에 보낼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가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아니면 직접 지시를 내린 건지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화영이는 2018년 11월 말 중국 심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난 북한의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경기도 기금으로 스마트팜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의 쌀 10만 톤 지원도 추가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친서를 써서 그해 12월 22일에서 26일 방북 예정이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북 브로커 역할을 했던 안부수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방북 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친서를 줬고 평양에서 김성애 실장을 만나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쌀 지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겠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허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쌀 10만 톤을 북한에 보내려면 운송 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 2,270억 이상의 금액이 소요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같은 금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통계에서 2018년 쌀 도매가 20kg 기준을 45,412원으로 집계한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쌀 5천 톤을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13년째 북한에 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편지 내용을 확인한 김성애 실장이 이에 응답해서 그해 12월 잠깐 시간이 난다며 중국 단둥에서 보자고 했고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급히 출국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김성애 실장은 편지 내용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약속을 안 지킨다며 비난하자 김성태가 우리 형 욕하지 마라. 내가 해주면 될 거 아니냐며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는 800 크리스천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성경일도 큐는 당신이 핸드폰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첫 화면에서 300만 달러 대북 송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쌀 10만 톤 2,270억 원치를 북한에 보내려고 했던 정황까지 들통나게 되었는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상이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특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의 지시 없이 이화영이가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되어서도 이재명에 대한 피의자 전환과 검찰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이재명이를 긴급 체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화영이에 대한 조사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와 북한 사이에서 이른바 가교 역할을 한 아태협의 2억의 행사비를 지원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보낸 경위에 대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와 이화영이가 북측 인사를 만나서 경협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까지 질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영이의 재판에서 이 뇌물 제공과 대가성을 인정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회장 등도 이날 검찰에 출석했는데 방용철 전 부회장의 경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후 첫 검찰 조사입니다. 검찰은 먼저 이화영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방용철 부회장과의 대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용철 부회장은 이화영에게 제공한 뇌물의 세부 내용을 인정하면서
대북송금과의 관련성도 함께 시인했습니다. 방용철이는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안부수를 소개받았고 대북 사업을 의논했다며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대북 송금을 누가 하겠냐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968년생인 방용철이는 김성태와 같이 1963년생인 이화영이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조언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용철과 안부수 아태프 회장 등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대북 송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한 경기도 관계자들의 위증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이화영이와 짝짝꿍에서 위증을 일삼은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 처리가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제 그만 이화영이도 마음을 고쳐먹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바랍니다. 지금 대북 송금,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비용 500만 달러, 무슨 이재명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렇게 총 800만 달러 이 불법 송금 의혹에 휘말려 있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도 쌀 10만 톤을 이 북한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친서까지 보낸 것으로 들통이 나면서 이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이가 하는 꼴을 보니까 신라의 같은 희망을 품고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이재명이는 썩은 동아줄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이도 지금 본인 처지가 한식에 가나 청명에 가나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괜히 이재명 지키겠다고 이화영이가 죄 덮어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털어놓고 지은 죄값이나 달게 치르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이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한 데 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쌍끌이 특검을 예고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야당이 지금 수사를 방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민주당으로 제안하는 법안 내용이 이해 충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이재명이가 자기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이가 수사할 특검을 정하는 것이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의 불법 자금, 부당이익 약속 및 공여 의혹, 김만배 친누나의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 매입,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년 반 넘게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 전반에 대한 재수사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장동 관련 남은 수사인 이재명 측의 천화동인 1호 428억 지분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의 준비기간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사팀이 수사하는 동안은 검찰 수사가 중단됩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선고로 가장 억울한 게 검찰이라며 특검이 출범하면 준비하고 사건 파악하는 데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을 추진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병행할 수 있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했는데 정작 파견검사를 2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며 특검이 꾸려진다면 사건 파악과 빠른 수사를 위해서 현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차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대기업에서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비난하며 3월 임시국회 중 특검법안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일부 피의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대검 관계자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 코바나 컨텐츠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방어한 쪽이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었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망조가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어서 회개하기 짝이 없는 주장들을 해대고 있는데요. 그 구차하게 여러 소리 해대지 말고 당장 이재명에게 오랏줄을 받으라고 전해주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북한에 이게 대북송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쌀 10만 톤, 당시 시가 2,270억 원치 이것도 운송비 뺀 겁니다. 이것을 보내기로 이화영이가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이재명이가 이를 어디만큼 보고받고 얼마만큼 승인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가 앞장서서 지시했는지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이의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콩밥 먹을 준비나 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경기도 성남 지난 시즌 동네 가게들을 오늘 경기도 도지사 또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이가 하는 행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남광희 여왕 내 돈을 몽땅 인권을 유린하고, 자, 남광희 여왕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매국노 새끼들이 하는 행동은 남북 평화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시하지 않을 때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따위 행동들을 해왔는데, 일방적으로 남광희 여왕이 남북 통일을 위한 사업을 아기 때부터 내가 하였지만 국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들 개인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 북한의 애들이 탈북해 와서 불법 선거에 가담하고 있고요. 정몽준이가 데리고 다니던 여자 정몽준이 내연녀, 자, 정몽준이 가족 정주영이가 그쪽 사람이잖아요. 북한에서 그쪽 북한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전쟁 이후에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죠. 또한 문재인이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재명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이 권양숙이 또 현대의 정몽준이 내연녀 권세나라고 있습니다. 권세나가 6천억을 가지고 남광희 임금 돈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정몽준이의 도움 없이는 권세나가 튈 수 없지요. 거기에다가 노무현이 마누라가 권양숙이가 깊이 개입된 사건이고, 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경남 사람인데 이쪽으로 성남시로 이사를 하게 된 이유, 그것도 불법 선거에 가담해서 선거 조작질을 하면서 남광희 여왕 돈을, 피해자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뜯기고 쌀을 털리고 있는 사람은 진짜 남광희 여왕 나입니다. 근데 최순실이 가족 최태민이가 탈북자죠. 그리고 친일파였다가 빨갱이 공산당으로 전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빨갱이에 가입해서 그따위 행동들을 하는데, 정윤회가
최순실이 전 남편 정윤회가 남광희 여왕 내 돈을 1조 원 넘는 돈을 가지고 북한 가까이 땅을 사서 그쪽에 가서 지금 강원도 쪽에 가서 활동하고 있지요. 그 돈을 털어가지고 남광희 돈을 털어가지고 정윤회가 강원도 쪽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금촌, 문산 가까이 탈북자들이 쭈르륵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재인이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하였고 노무현이 불법선거에 가담하였고 이재명이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로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노무현이와 남광희 여왕은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연애한 사람들, 최순실이와 연애한 사람들, 최태민이 빨갱이 옛날에 역적 매국노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최태민이 목사가 원래 그지였죠. 그지였는데 남광희 여왕 영생교회를 최태민 목사가 관리하면서 그 당시에는 남광희 여왕이 내가 어리니까 과거에 최태민이가 친일파였는지 빨갱이였는지도 모를 당시에 온갖 알랑방구를 끼니까 그 사람을 영생교회에 내 재단을 이사장으로 맡겼던 것. 그것을 박근혜가 부정선거에 계속 이용해 먹었죠. 박근혜, 박정희 일가가.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박정희 일가와 계속 전개되어 온 사건이고요. 박정희가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에 가담했던 매국노가 빨갱이에 전향했었죠. 자, 그럼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북한 사업이나 남북 사업을 남광희가 평화통일 사업을 남광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그 점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북한이나 인근 가까이 경기도 땅 그리고 또 북한 땅에 남광희가 평화통일을 하기 위한 남광희는 애국 행위를 하는 것이고 남광희 사업에 걔네들은 끼어들어서 조작질을 해서 생돈을 털고 그러는데 쌀을 가끔 보내줬죠. 남광희가 거기 북한 애들이 굶는다고 하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남광희 여왕 내 임금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다거나 쌀을 보낸다거나 이런 행동은 매국행위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사이에 남광희 여왕은 이렇게 쪽방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고요. 죽이려고 북한 이적단체 빨갱이들을 이용해서 남광희 여왕 나를 내 기업을 털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자, 심수봉이 진짜 이름 신민경이가 그 신민경이를 낳은 그 신민경의 모친이 북한 탈북자 장형복이라는 여자애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가 여기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가 탈북자죠. 자, 그런데 쭈루룩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문재인과 손잡고 있었죠. 그리고 불법 선거에 남광희 여왕이 내가 2002년에 원래 대선 제도는 폐지됐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자기네끼리 꾸며서 자꾸 김대중이 김영삼이 걔네들이 불법 선거를 자꾸 하니까 남광희 여왕이 내가 나이가 40이 되면 걔네들이 주장하는 그놈들이 주장하는 나이가 40이 되어야 대통령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나라의 국가통치권자 임금님이지만 쟤네들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남광희 여왕이 내가 2002년에 내 나이가 40이 되는 해에 대통령을 출마하게 했고 대통령을 출마해서 다 정치 자금이 남광희 내 돈이기 때문에 남광희가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대통령이 출마하겠다고, 그리고 대선 제도를 폐지하겠노라고 왕권이 있으니까 왕명을 자꾸 쟤네들이 어기니까, 그래서 남광희 여왕 내가 쟤네들이 딴 살림을 차려놓은 거예요. 왕명을 어기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게 필요 없는데, 대통령 불법 대선 치르는 그놈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국민들이 선동질 당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남광희가 국가통치권자가 임금님이 대선에 2002년에 40이 되는 해에 나오겠다.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을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남광희가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이미 기탁금도 다 넣어놓고 해놨는데, 전국에 붉은 악마 만들어 놓고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전국에 노동자를 위하는 노사 모임에,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회가 아니고 노동자를 사랑하는 모임에, 남광희가 전경련 총재이기 때문에 내 백성 노동자를 사랑하는 모임회라고 해가지고 노사 모임회를 남광희가 만들어서 내 돈을 다 걷어서 또 넣어놨어요.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어서 내 돈을 또 넣어놓고, 그리고 노동자를 사랑하는 모임회라고 노사 모임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단합운동을 하고 올라오니까 노무현 놈이 통장을 털어가지고 노무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놈이 불법 대선을 치르고 남광희 여왕 임금의 앞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게 바로 그 빨갱이 단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이도, 이낙연이도, 이명박이도 이적단체죠. 자, 일본에 있던 이명박이가 들어온 거죠. 원래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이명박이가 와서 현대의 정주영이 패거리와 어울려서 남광희 여왕 내 일을 계속 모조리 방해하던 놈이죠. 그리고 돈마다 뜯어먹고 평화시장에 있을 때부터 남광희 돈을 다 사기 쳐먹은 이명박이가 박근혜와 손잡고 여적질을 하였고, 박정희의 큰형이 북한에 살고 있던 박상희가 빨갱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범인이냐? 지금 계속 매국 단체가 나라 일을 다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북한을 일부러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도와주는 건 남광희 여왕의 나의 사업이기